그 달콤한 유혹을 놓칠 수가 없지. 너 같으면은 주택 수리비를 500만 원씩 준대. 안 받을 거야? 지역 보조 사업, 뭐 지원 사업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기농기촌인을 어떻게든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게. 그렇지. 근데 그 정책을 하면서 사기가 또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왜냐면 내가 그거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누군가한테 도움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악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지. 들지. 왜냐하면 그 안에 분명히 이익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러면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모르는 사람 속이는 거는 다반사 아니겠어? 지원 사업을 하면 저리로 돈을 얻고 이런 거를 자기가 지금 귀촌에 기농에 큰 뜻이 없는데 그게 목적이 돼서 오니까 자꾸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정말 농사를 질 건데 내가 정말 기촌을 할 건데 그 돈이 필요해서 쓰는 방법을 알아간다면 사기를 맞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나 귀농해서 딸기 농사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주겠는데 그렇지, 명확하게. 이거 지원사업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렇게밖에. 때문에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농업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에 계획에 따라서 엄청 틀려져. 귀농을 해서 땅을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지어야 될 수도 있고 집을 지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지으면 되는데 이걸 또 누군가한테 맡겨야 돼. 집도 마찬가지야. 내가 직접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또 집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라는 사람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누군가한테 도움받아서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이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이 사람한테 사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모르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뭐 이왕이면은 더 좋은 조건에 어떤 일을 맡길 수도 있고 그 일을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기라는 어떤 그런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느껴져. 이 돈을 내 돈 마냥 쓰고 싶은 거야. 욕심의 베이직이.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고 싶은 거야. 근데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들어봤지? 이미 안착하고 있는 거기 선배들이 이 새끼야 나도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사람이 먼저 먹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돈이 개인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뭐 마을 뭐 조성 사업이라든지 지역이 이제 지역 자체가 아예 그냥 너무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살리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 지역마다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 이거를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겠어? 없어. 한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은 그걸 거쳐왔거든. 이제 때가 됐다 10명을 모아줬다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야. 우리 마을의 주민들의 그 도장을 이장이 다 가지고 있어. 40 몇 가구의 이장을 그 도장을 이장님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냥 편의상 주는 거죠. 그렇지. 편의상 맡긴다고 이장님한테. 그럼 이장님이 그 도장을 콩콩콩 찍어가지고 행정적인 업무를 다 봐.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마을에 영농조합이 만들어져 있고 마을에 어떤 사업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장님이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 왜냐하면은 거기에 기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지역사회 내에서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 왜냐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 아이 나는 몰라. 그냥 이장님이 하신 대로 가지. 다 노인들 다 그러셔. 왜냐면 그거를 파서 이걸 뚜껑을 여는 순간 담당 공무원도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리고 그 도장을 맡긴 마을 주민들도 다 문제가 돼. 그렇지. 왜 이장님한테 도장을 왜 맡겼어? 아니 그러니까 암묵적인 그냥 합의가 이루어진 거지. 그게 되게 웃긴 거야. 그래서 이장님의 권한이 어느 정도의 그 뭐 다 디펜더하지만 다 틀리지만 이장님의 권한은 그 마을 안에서는 따비야. 뭐 여러 가지 그 시설 있잖아. 다 이장님 허락만 받아 다 쓸 수 있어. 그런 집단이야. 그러니까 그런 겐당 문화, 그 지역에 있는 그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얘기들을 하고 뭔가를 한다는 게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마을 구성원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내 도장 찍었다라고 고소하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잘 알아야 돼. 이거는 이장이 보다 똑같이 일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편하게 노인네들하고의 어떤 걸 하기 위해서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이장님이 마을 주민들 도장을 콩콩콩 찍을 때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방송을 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한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마을에서 싸움이 나고 고소고발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 시골에도 그런 경우 많아. 어. 그거를 넘김으로써 사기가 성립이 안 돼. 내가 인정한 거야 그냥. 사기라고 얘기하면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야 돼. 내가 귤을 사오랬는데 귤이 이만한 귤을 사오기로 했는데 요만한 귤이라도 준 거야. 분명히 나 이만한 귤 돈 가격을 줬는데 10평을 샀는데 한 평밖에 없다든지 이러면 사기가 되지만 당연하지. 그거 사기지. 10평 땅인데 햇빛이 안 들어와. 그건 사기 아니야.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뭐 1조권을 얘기했어. 조망권을 얘기했어.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 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악의적으로 땅을 팔게 되고 하는 경우들을 악산이나-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은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 이 상식적인 얘기 생각을 우리가 돌아가 보자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내 돈이 나가는 건 맞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찰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주는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anyway 내 돈 같이 아는 거야. 그렇지 그게. 내 돈 같이 못 느끼는 거야. 그 진짜 그럼 내가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을 주는 거면은 그렇지 내가 생각해보겠지. 생각하겠지. 엄청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행위에서 이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자기가 잘못이 시작이 된 거야. 왜냐하면 이게 내가 2억이든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그거를 통해서 내가 몇 개월간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굴 거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 해야지. 그 돈 타내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이만큼의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게 낚시인 거야. 그렇지. 어떤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뭔가가 낚시인 거야.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보조 사업이 있고 지원 사업이 있어. 보조 사업은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거고 지원 사업은 지원을 해주는 거야. 일단 주는 거. 그렇지. 그런데 예를 들면은 자부담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내가 은행에서 2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으면 1억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 이런 꼼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뒤도 따지지 않고 2억을 대출 받는 거야. 왜? 2억만 대출 받으면 정부에서 1억을 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 기준에는. 그렇지. 1억을 벌은 거잖아.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내가 쉽게 얘기하면 3억짜리 땅을 산 게 된 거지. 그렇게 되면은 나는 1억을 벌었어야 되는데 3억짜리 땅을 그냥 3억 주고 산 게 돼버리니까 3억짜리 땅 그것도 되게 파인이고 그렇지. 사실은 2억짜리 땅을 3억으로 산 거야. 왜냐하면은 2억에 살 수 있는 땅을 일단 대출이 2억이 나오니까 하는 거고 이거 하면 1억 지원받았으니까 3억 땅을 산다고 얘기를 하겠지. 뭔가 악의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땅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정보만 듣고 가서 땅 사지 않아. 주변을 다 훑고 그 안에서 심지어 강남의 땅 부자든 진짜 땅을 주고 부동산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얄팍하게 땅 살 것 같아? 비전 보고 산단 말이야. 이런 과정이 없는 거야 지금.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잘못된 정보로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눈탱이 맞은 거야. 이거를 눈탱이 맞았다고 사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불이익을 당한 거야 그냥. 사기가 아니라 좋은 표현이야 그것도. 불이익을 당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당사자라면 내 형이나 우리 엄마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럴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 상대방을 믿었거나 이장님을 믿었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편리하게 쉽게 그것도 핑계라는 거야. 아니 자기 돈이랑 자기 미래를 걸렸는데 누구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타진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개념은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 책상 위에 돈을 넣으면 내가 이 돈에 관심이 난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쩌다부터 요즘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도 모르게 짓고 갈 수도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실을 만들어줬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을 때의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본인이 억울한 어떤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치. 그 이면을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욕심이 작용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아까처럼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돈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좀 더 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결국에 내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뭐랄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누군가한테 당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나는. 뭔가의 소지를 제공했거나 이게 사기가 성립이 안 되는 뭔가의 중요한 일을 했어. 그래서 법적으로 이 사람 보호를 못 받는 거야. 나는 이런 거에 사기당하지 않아 라고 과신했던 거야. 그 과신에서 나오는 피해라고. 왜냐면 그럼 그 사람한테 거꾸로 물어보고 싶으면, 만약에 왜 불이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스토리는 이렇게 거꾸로 전개돼. 아니 제가 이게 뭐 이만저만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서 정부에서 뭐 아마 그 지자체에서 얼마 주고 뭐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 전 재산을 묻어가지고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과정에서 하신 거예요? 물어보면 여기 누구누가 3용이가 있고 8용이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30년에서 났고 저 사람은 공무원이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요즘 흔하게 내가 서류를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믿고 했대.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야. 왜? 내가 설계를 했는데 사람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같이 다녀야 되고 같이 확인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양도했거나 내가 그냥 속된 말로 원망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믿었는데 이랬다는, 그거는 정말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내가 꼼꼼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정부에서도 교육을 하고, 또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한테만 어떤 지원 사업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거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100시간 채우라고. 그렇지. 교육 이수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근데 문제는 그 교육이 물론 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이 교육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실제로 그러니까 뭐 성공 사례나 아니면은 뭐 과거에 먼저 경험했던 어떤 선배들의 어떤 조언이나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되고 또는 실패하고 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만 계속 듣고 좋은 것만 계속 나는 전달을 받았고 교육을 들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불편한 것만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건 정말 잘한 일인데 교육 안에서 정말 제대로 전달해야 될 것들을 꼼꼼하게 한 번쯤은 챙겨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느냐? 그게 아니야.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뭐 지원서 받을 수 있대. 몇 명이 뭐 이런 편법, 그러니까 시계에서도 땀을 흘려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고 계획을 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좀 더 내가 손해를 안 보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엄청 잔머리를 쓰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직은 책상에서 펜대를 굴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펜대들은 절대 땀을 흘려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안 돼 있다고 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을까에 포커싱을 하고 그 집단 안에서 그게 화두가 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러한 좀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거기 안에서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많이 속출하는 것 같아.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누군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잘해줄 때는 그거를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이해관계를 잘 따져봤을 때는 그렇지.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더 봐야 되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배려를 하면 나도 배려를 해야 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믿는다는 표현은 그 사람의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면서 오키마스터도 인연인데 스킨십이 많이 일어난 후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 때 쓰는 말이야. 그냥 처음 본 사람인데 난 이장님을 믿었는데 이거는 말 자체가 유아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갖는 거는 좋은데 어떤 그러니까 행정적이나 법적인 절차를 만약에 같이 진행을 해야 될 때는 당연히 법과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그치.